오늘도 그냥 옛날 추억을 또 더듬어서 또 얘기 좀 해보려고 하는데 나는 세상에 태어나서 국민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즐겁게 놀던 놀이들을 좀 생각해보. 어렸을 때는 이제 골목길에서 술래잡기, 늦가을이면은 집안 곳곳에 터주 대감에게 떡을 음식물을 차려놓고 할머니께서는 이제 손을 비벼가면서 집안의 번영, 평온, 후손들의 건강 출세를 위해서 그런 것들을 키워나면서 참 그 고사 지내던 그런 생각이 지금도 나지. 그리고 또 이웃 동무들과 같이 이제 무슨 놀이가 많았는데 무슨 공기놀이, 자치기 하기, 딱지 따먹는 딱지 치기 또는 구슬치기, 봄에는 이제 연 날리고, 이제 봄에는 주로 이제 바람이 많이 부니까 연 날리기들 많이 하지. 그리고 무슨 동무들과 같이 이제 공기놀이 한다든지 자치기를 한다든지 또는 딱지 따먹는 딱지놀이라든지 구슬치기 또는 소풍 가면은 이제 보물찾기, 간간히 학교에서는 점심시간마다 그 주먹만한 그 밤새나는 빵을 주어서 이제 먹기도 하고, 또 열심히 공부해서 또 결석도 안 하면 개근상장이라든지 또는 우등상장 또는 이제 성적표 등을 이제 받아서 집에 오면 이제 아버님에게 이제 그걸 보여드리지. 참 그때만 해도 열심히 나는 이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성적이 좋았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보시면 이제 참 기분은 좋아하시고 흐뭇해하시는 아버지의 낯선 지금도 참 또렷이 눈에 시원해. 참 아슬아한 옛 추억이라는 이름의 기억으로 남아진 유년 시절을 지금 늙어서도 힘이 나는 그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것이 참 그때의 그런 덕이 아닌가 싶어. 우리는 이제 4283년 서기는 1950년 봄 유년 시절을 다 이제 마치고 모든 추억을 뒤로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국민학교를 졸업하고 또 중학교에 합격 입학하였어. 그때가 이제 1950년이지. 그때는 우리가 이제 나이가 아직 어린지라 전쟁이 무엇이고 평화라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단지 중학교 다닌다는 기쁨과 설렘만으로 가슴이 참 벅차 있었는데 1950년 6월 26일 그래서 이제 그치 1950년 6월 26일 월요일 날이지 이제 중학교 들어가서 첫 등교를 했단 말이야. 그 학교에 이제 그 운동장에 이제 학교를 가가지고 운동장에 들어가 보니까 이상해. 그 아이들이 한 10여 명씩 군데군데 이렇게 모여 있어가지고 수군대고 이상한 표정으로다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 그래서 이거 왜 그러나 이상하다 해서 이제 운동장 한 구석에 있는 그 게시판이 큰 게 있는데 거기를 보니까 수백 명이 아주 모여 있어서 그 게시판을 보고 앉아 있더라고. 그래서 무슨 일인가 하고 쫓아가서 이제 그걸 봤는데 거기에 써있기를 이제 북한이
남침을 했기 때문에 학교의 공부는 다시 알림이 있을 때까지 무기한 휴학을 한다는 그러한 크게 그 대자보가 써 있더라고. 그래서 참 놀라웠는데,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다시 이제 그 전차를 타고 청량리에 왔지. 청량리 오니까는 내가 처음에 등교했을 때 아침과는 달리 참 어수선하게 그 헌병들이 이제 그 찝차를 타고 여기저기 질주하면서 마이크로다가 큰 소리로 외치면서 이리 왔다 저리 왔다 하더라고. 무슨 소린 거 아니? 마이크 소리를 들어보니까 북한이 어제 아침에 남침을 했기 때문에 모든 휴가 나온 장병들은 즉시 원대 복귀하라는 그러한 내용이었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벌써 뭐 사람들은 뭐 어수선하게 뭐 이리 왔다 저리 왔다 하면서 그 큰 길을 보니까는 이제 동쪽 북쪽으로 가는 길이 이제 전선 가는 길인데, 옛날에 이제 묘목동을 저 뭐 중량교를 통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이제 의정부 쪽으로 그쪽으로도 가고, 또는 이제 망원리 지나서 양평으로 해서 저쪽에 이제 그 가평 쪽으로도 가고 뭐 청평 쪽으로도 가고, 이제 그게 이제 전선으로 가는 길인데, 그 추억의 그 휴가 왔던 장병들이 그뚝그뚝 탄 차들이 그냥 쏘살같이 그냥 그 뭐야 자기 부대로 가기 위해서 추적들 타고 뭐 연방 뭐 가더라고. 그래서 야 이게 무슨 큰일이 나긴 났구나 싶어서 이제 부지런히 이제 뛰어서 집에 와 보니까 뭐 동네도 마찬가지지. 뭐 사람들이 뭐 여기저기 그냥 이상한 낯을 가지고 이상한 표정으로다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더라고. 그래서 이 일은 크게 뭐가 생겼나 보다 해서 나도 집에 이제 들어와 보니까 아닌가 다를까 집안에도 그냥 집안 어른들이 다들 모이시고 그냥 걱정한 표정으로다가 이북에서 남침을 했다는데 뭐 피난을 가야 한다는 둥 어쩌다는 둥 하여간 그냥 그때만 해도 그 지금은 이제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전화도 있고 또 텔레비도 있고 라디오도 있고 그래서 잘 이렇게 정세를 알 수가 있는데, 그때도 이제 뭐 정세를 알 수가 없지. 그때는 뭐 시골에서는 흔히 신문도 잘 안 봤으니까 그 라디오가 하나 찍찍거리는 게 있으면 들으면은 밤낮 거기서 얘기하기를 6.25 그러니까 6월 25일 날 북한 계례군이 남침을 했는데 우리 육군이 용감하게 대항하고 다시 격퇴해가지고 북쪽으로 밀고 갔으니 모든 남한에 있는 국민들은 안심하고 생업에 그냥 종사하면 된다고 그 말만 자꾸만 되풀이 하더라고. 그래서 그때야 뭐 외부와의 소통이 잘 안 되는 시대니까 이제 그런가 보다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26일이 지나고 27일이 되니까는 멀리서 그 포소리가 좀 들리기 시작하더라고. 그래서 뭐 좀 이상하다 하긴 했지만은 뭐 전쟁이 났다니까 포소리 나는 게 당연하겠지 싶어서 있었는데, 아닌가 다를까 뭐 20, 그러니까는 7일 저녁이 되니까는 뭐 그냥 난리가 났어. 그 의정부 또는 이쪽 그 뭐 의정부라든지 또는 뭐 저쪽에 태견 위쪽이라든지 이런 데서 그냥 총소리가 막 나더라고. 그래서 참 이상하다 했는데, 아다시피 그 망원리 뒤에 거기는 그 육군 사관학교가 있었거든. 육군 사관학교에서도 총을 쏘고 그게 이상하다. 근데 아닌가 달라 뭐 이것은 동네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여기까지 이민군들이 쳐들어오지 않았느냐 하는 이제 생각에서 그러면 피난을 가야지 싶어서 이제 28일 새벽에 이제 피난짐들을 싸고 뭐 일시적으로 그저 뭐 등에 질 만큼만 뭐 쌌겠지 뭐 별거 있겠어. 그래서 이제 그걸 짊어지고 우리 가족은 일단 모습이나 이제 아버님만 빼고 대부분이 다 이제 피난짐을 싸고
이제 짊어지고 어딜 갔는 거니 한강을 이제 도강하려고 뚝섬 그 나루터가 있어요. 거기 이제 큰 배가 있는데 그 배가 두 척이야. 그 두 척이 이제 그 배를 이제 건너주고 이제 하는데 그 아침 새벽같이 가가지고 거기 가니까는 이제 아침 먼동 터가지고 이제 제법 아침이 됐는데 가니까는 뭐 수백 명 수천 명이 그 부두에 그 배 타기 위해서 줄을 섰더라고. 그래서 우리도 이제 거기에 이제 끼어서 이제 줄을 섰는데 한 도서너 시간 서 있었나. 근데 이제 뭐 그래도 뭐 온체 그 사람들이 피난민이 많이 있기 때문에 뭐 아마 수천 명이 됐겠지. 그런데 이제 줄을 서다가 이제 우리도 이제 배를 타려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그냥 포알이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그 피난민 옆에 그 시세바닥에 막 대포 알이 당당 떨어지더라고. 그러니까 피난민들이 이제 갈리는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금방 그 줄선 줄이 막 흩어지기 시작하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이제 막 흩어지더라고. 그 피난 갈 수가 저 배를 탈 수가 없지. 포가 떨어지는데 어떻게 타. 그래서 이제 놀래가지고 이제 있다가 우리는 안 되겠다 싶어서 다시 이제 들어왔는데 그때는 이제 자마장을 통해서 저쪽에 그 중곡동을 해서 이제 그 길밖에 없는데 중곡동 쪽에 벌써 들어올리니까는 벌써 거기에 인민군들이 있더라고. 추럭들이 길 옆에 쭉 서 있고 인민군들이 뭐 수백 명 수천 명이 쭉 나열돼 있더라고. 도열돼 있어. 그래서 우리가 이제 들어가니까 우리 보고 한 소리가 저 집에 들어가서 그냥 생업에 종사하라고 비난하지 말라고 이러고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그때 참 인민군을 처음 보는 시기니까 얼마나 무서워. 그냥 무서워 이제 벌벌 떨고 이제 이렇게 옆길로다가 이제 슬금슬금 집에 들어왔지. 뭐 집에 들어오니까는 이미 벌써 아다시피 그냥 인민군들이 벌써 서울뿐만 아니라 변두리 우리 면목동 이쪽까지 전부 뭐 군인들이 인민군들이 천지인데 뭐 꼼짝할 수 있어? 그래서 이제 뭐 인민군 공산당 치하에 이제 살 수밖에 없겠다 싶어서 그냥 짐 내려놓고 이제 참 이제 생활에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때는 뭐 이제 공산당 치하에서 이제 살 수밖에 없겠다 싶어서 그냥 왜냐하면 그때는 뭐 전화가 돼 무슨 뭐 어디서 오고 무슨 뭐 라디오가 돼 라디오도 다 안 되고 전화도 그거 무슨 뭐 외부와 소통할 수가 없어요. 그냥 발이 묶여 있지. 어디 뭐 심리 바깥에도 못 나가지. 왜냐면 새만군데 인민군들이 있고 총을 쏘고 뭐 법석을 치는데 어디 나갔다가 뭐 죽게 하면 죽을 수도 있으니까 꼼짝 못하고 그냥 들어와서 이제 뭐 그냥 농사일 하고 그 다시 이제 생활을 그냥 시작했지. 그때만 해도 우리는 이제 그 우유소가 있었기 때문에 우유소가 있기 때문에 쉴 사이가 없이 풀 뜯어다 소 먹여야 되고 또 젖도 짜야 되고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 아마 상당히 오랫동안 젖이 이제 그 납품이 안 돼가지고 그걸 이제 집에서 다 소모시키고 동네 사람 주고 막참 그 우유로다가 죽도 써먹고 그냥 밥도 해먹고 뭐 그런 식으로 다 이제 낭비하고 또 뭐 상하면 또 버리기도 하고 이래서 다시 이제 공산치하에서 살 수밖에 없다 해서 그냥 이제 눌러 앉게 됐지. 그것이 이제 6.25 사변 끝나고 6.25 사변 시작하고 9월 28일 날 이후로다가 얼마 동안 이제 우리가 그냥 일상생활에 이제 들어간 그때 그 생각이 나지. 근데 이제 그것도 얼마 안 가서 다시 이제 변화가 왔지만은 그때로서는 뭐 외부와의 소통이 안 되니까 뭐 전쟁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무슨 국군이 어디가 있는지 다시 무슨 뭐 전쟁이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그걸 도저히 알 수가 없지.
그러니까 이제 그런 대로 그냥 살고 있었지. 그것이 6.25 사변 일어나고 얼마 안 있다가 얼마 안 있는 동안에 이제 우리가 이제 그냥 깜깜한 그 생활 속에서 아무 소식도 못 듣고 이제 살게 된 거지. 이제 나중에 이제 또 알게 되지만 어쨌거나 하여간 그 몇 달 동안은 공산 치하에서 그냥 아무 소리 못 듣고 외부와의 소통은 완전히 두절됐고 전쟁 상황은 뭐 100%알 수도 없고 그런 암흑한 시대가 있었어.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정도로 좀 보고 그래 또 이제 하지 뭐. 알았어. 오케이. 그래 오늘은 이제 6.25 사변 즉 공산주의자들이 있는 남침을 해서 불과 뭐 3일 만에 서울이 함락되고 면목동 그 동부 서울 이쪽이 이제 졸지에 이제 공산 국가의 이제 치하에 놓이게 됐는데 그러니까 뭐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라 뭐 전부 뭐 모든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특히 밤이면 친지들이 이제 우리 집에 오셔가지고 뭐 그냥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이제 뭐 그러니까 뭐 공포에 찌들려서 갑자기 닥친 일이라 뭐 좋은 묘안이 없겠지. 그렇지만은 어찌됐든 공산 치하가 됐으니까 거기에서 이제 견뎌나야 하는데 뭐 그때 당시에는 피난 가신 분들도 뭐 갑작스러운 일이라 간 사람도 없고 고스란히 그냥 모든 사람들이 그 자리에 그냥 앉아 있었는데 그래서 밤이면 친구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뭐 수군수군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아주 걱정 어리고 참마 어떤 때는 슬픈 표정으로다가 이제 이렇게 모임을 매일 밤이면 모여서들 수군수군 됐지.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친지들이 많잖아.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오춘 아저씨가 계셨는데 그분이 그때 나이 아마 한 20살 전후 되셨을 거야. 그분을 예, 당분간 그, 어, 그 인민회의에 이제 편을 드는 척 하면서 거기에 이제 그 지공원 비등하게 그냥 거기에 가입하게 하셨지. 그래서 이제 그것을 한 이유는 왜냐면은 우선 그 정보를 수집해야 되니까 도대체 인민회의라는 게 무엇이고 거기에서 어떠한 그 주민들을 어떻게 다스리려고 하는지 그러한 정보를 소스를 우리가 알아내야지만이 거기에 대처할 수 있단 말이야. 더군다나 집에는 형님들 계시고 또 친척의 그 청년들이 많이 계신데 그분들이 만약에 잘못될까 봐서 어떠한 인민회에서 어떠한 그 청년들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이것을 소스를 그때그때 참 알아내기 위해서 이제 할 수 없이 본의 아니게 이제 오춘 아저씨를 거기다가 이제 집어넣었지.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가장 걱정스러운 것은 형님이라든지 이제 그 뭐 오춘 아저씨 집안에 청년들이 더러 계셨는데 그분들이 까딱하면은 인민군에 만약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라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그 인민군에 안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 그네들이 이제 조사하고 동네 청년들을 이제 잡아서 인민군에 편입시키려고들 음모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소스를 미리 알아서 피하려고 했던 거지.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하는 거니? 그분들은 청년들은 대개 이제 그때는 여름이니까 대개 이제 그 용마산이나 아차산으로다가 피신을 했지. 그래서
뭐 밤이고 낮이고 그냥 담요 하나 가지고 가서 그냥 잠도 자고 어찌됐든 이제 그런 식으로 숨어 다녔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어린 사람으로서는 이제 그 식사 같은 게 문제니까 또 정보도 줘야 되고 해서 그냥 간단한 식사를 이제 꾸려가지고 뭐 김밥이라든지 또는 무슨 뭐 주먹밥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몰래 몰래 남의 눈에 띄지 않게끔 이제 그 거기를 접근해서 이제 식사도 전달하고 또 정보도 주고 이래서 거의 아마 그 9.28 수복 인천 상륙 작전에서 9.28 수복 될 때까지 아마 숨어 지냈지. 왜냐하면 뭐 붙들리면은 인민군에 들어가니까 그게 제일 이제 걱정스러워서 이제 그러한 그 숨어 다니기를 아주 그냥 열심히 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뭐 일반 농사도 이제 뭐 칠 수도 없고 뭐 과수나무라든지 일반 전담 농사는 뭐 거의 폐농하다시피 했고, 그렇지만은 살아있는 짐승 소위 우유소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그래도 먹여야 되고 또 젖을 짜야 되니까. 그래서 젖을 이제 짜 가지고 그때는 예, 그래도 젖을 짜 가지고 그것을 일단 서울에 있는 정동 소위 그 덕수궁 뒤에 있는 서울 우유조합에다가 이제 납품을 했지. 납품을 하는데 그 대가로서 뭐가 받아오는 거니, 그 이북돈을 받았다고. 뭐 벌구스름한 돈인데 종이돈으로 이제 그 뭐 우유값이라고 그래서 그걸 이제 몇 달간 그래도 납품을 하고 그 돈을 받았는데, 그 돈은 그때 당시에는 유통이 안 됐어요. 그냥 뭐 그때는 뭐 영영 뭐 우리가 공산 치하에 있을는지 그렇지 않으면 또 어떻게 되는지도 뭐 아무도 몰랐으니까 일단은 그래도 그 돈을 받아서 집에다가 막 보관했던 거지. 그렇지만 뭐 나중에 보면 이제 9.28 지나고 나중에 봐서 그뭐 쓸 데가 없으니까 나중에 아마 휴지로다가 다 버렸을 거예요. 유통은 안 됐으니까. 음.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한 달, 두 달 이렇게 되다 보니까는 이제 뭐 모든 게 평온하지. 뭐 전쟁터는 뭐 남쪽에서 하고 있으니까 뭐 우리가 알 수도 없고, 그때 당시만 해도 뭐 신문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라디오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외부와의 어떠한 소통이 있어서 도대체 정보를 얻을 수가 없지. 나만이 전부 공산 치하에 정복이 됐는지 그렇지 않으면 유엔군하고 국군이 싸우고 있는지 뭐 알 수가 없지. 그냥 그때 그냥 암묵한 그한 그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지. 그런데 이제 7월 하사 8월 중순부터인가 8월 달 들어서는 가끔 그 비행기가 뜨더라고. 소위 그때만 해도 이제 그 정찰기가 일단 떠요. 떠고 있다가 이제 좀 있으면 이제 그 폭격기, 소위 쌕쌕이 비행기라고 하는데 일개 편대가 4대예요, 그게 비행기가. 그런 것이 가끔 이제 다니곤 하지. 뭐 나는 이제 소리가 나면은 그냥 무조건 그냥 무슨 일이 생겼나 싶어서 동네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자리하고 있는 정인의 그 자파상 거기가 있어요. 근데 그 집 앞에 큰 나무가 있어. 그래서 그 나무 꼭대기에 나는 올라가는 거지. 근데 그 나무 꼭대기에 올라가면 엄청 높기 때문에 청량리 바깥에 서쪽으로 거기 다 보이고 중량교 여기 다 보이고 또 북쪽으로는 봉화산, 불암산, 도봉산이 다 보인다고 그 벌판이. 그리고 이제 동쪽으로는 아차산, 남쪽으로는 용마산, 뚝섬벌 그 앞이 다 보여요. 온치 그 높아가지고 그 나무가. 그래서 나는 이제 호기심에 이제 비행기만 무슨 소리가 나면 거길 이제 올라가서 이제 여기저기 둘러보지. 그런데 하루는 좀 난 뭐 아침마다 이제 시간 나면 거기 올라가서 이제 이렇게 무슨 뭐 마치 정찰하듯이
나 취미였는데 그때 아마 오전쯤 됐는지 12시 정도 됐는지 그 나무 꼭대기에 올라앉아 있으니까는 정찰기가 왔다 갔다 하더라고. 그러더니 금방 사라져. 그런데 보니까는 아닌가 다를까 희용동에서부터 망우리까지 그 큰 길 아니야 거기가. 그 큰 길에 그냥 그 추억들이 그냥 쭉 내달리고 있더라고. 아마 인민군 무슨 보급차겠지. 뭐 한두 대도 아니고 뭐 수백 대가 그냥 뭐 먼지를 풍기면서 달리고 있더라고. 근데 그 정찰기가 사라진 지 뭐 단 몇 분 안 돼서 아닌가 다를까 그 폭격기 네 대가 편대가 딱 오더니 그냥 야치 뜨면서 계속해서 그냥 뭐 폭격을 하는데 그야말로 전 장관이더라고. 그래서 그때 뭐 어린 마음에도 야, 저 참 잘한다. 인민군의 그 모든 차량들을 다 폭격하니까 참 좋다 해서 기분 좋게 이제 쳐다보고 있는데 어찌됐든 하여간 그 네 대가 무려 그냥 한 몇십 분을 계속해서 번갈아 가면서 또 기관총인가 뭐 그런 거 쏴대고 또 한 바퀴 돌아서 또 딴 비행기가 또 쏴대고 이래가지고는 하는데 그 순식간에 수백 대에서 그냥 그 연기를 뿜으면서 다 불이 나고 다 그냥 훌렁훌렁 뒤집혀 있더라고. 뒤집히더라고 차들이. 그래서 그것이 아마 불과 아마 한 이틀 정도는 아마 거기서 검은 연기를 뿜어내면서 아마 불을 탔을 거야. 그래서 나는 이제 호기심이 이제 많은지라 아마 3, 4일 후에 거길 또 갔어요. 그 큰 길을 이제 혼자 뛰어가서 뭐 어떻게 됐나 싶었더니 아닌가 달라 희경동서부터 마을까지 그 차 수백 대 추럭이며 찝차며 무슨 각종 차량들이 있는데 그 위에 짐이 가득가득 차여 있는데 그 차들이 다 그냥 시커멓게 거슬려 가지고 다 논두렁 옆으로다가 다 그냥 뒤집혔더라고. 뭐 그뿐만 아니지. 뭐 거기엔 뭐 그 인민군 시체들이 그냥 뭐 아주 그냥 여기저기 막 널려 있는 거지. 아주 참혹하지. 그래서 이제 뭐 겁도 나고 무서우니까 뭐 대충 어떻게 된 것만 보고 이제 왔는데. 그리고 아마 한 2, 3일 또 좀 며칠 있었을 거야. 또 좀 이상한 소리가 들려서 거길 또 정인의 그 자파상 앞에 있는 큰 나무에 또 기어 올라갔지. 그랬더니 갑자기 또 그 비행기 편대 네 대가 날아오더니 어디를 치는 거니 그 망우리 역에서 인천길 가려면은 기차길이 있어요. 거기 이제 기차가 구를 통과해야 인창리 쪽으로 해서 저쪽 그 떡소 팔당 이렇게 양수리 쪽으로 가는 그 기차길인데 거기에 큰 굴이 있다고 인창리 가는 쪽에 망우리에서 어떤 조금 더 가면 이제 그 아차산 굴을 뚫고 들어가는 건데 거기다가 그 비행기에서 무슨 뭐 휘발유 통인지 뭔지 하여간 이쪽 입구에도 그걸 떨어뜨리고 또 저쪽 양쪽 입구에 다 그걸 떨어뜨려 가지고 막 그냥 그 고사폰지 뭔지 이런 걸 쏘더라고. 그러니까 그게 불이 붙어가지고 이 굴 속으로 들어가는 거야 불이. 그냥 굴 속에 있는 뭐 물건들이 타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때 이 민군들이 모든 보고품 그때 이제 기차가 다닐 때는 아니니까 기차만 다녔다면 폭격을 해서 어떻게 다녀. 그러니까 기차는 안 다니고 그 굴속이 인민군의 그 보급창으로 아마 사용됐던 것 같아. 아마 그 속에 다 채우려면 수백 차 거기 찾겠지. 뭐 채워 있었겠지. 몰래 감춰놓은 거지. 뭐 탄약이라든지 무슨 총이라든지 또는 군수품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마 그 속에 가득 있었나 봐. 그게 이제 타기 시작하고 불이 붙기 시작하니까 뭐 총소리가 계속 나고 포 터지는 소리 무엇이 뭐 하여간 시커먼 연기해서 그게 아마 한 10일 동안은 아마 거기서 연기가 나왔을 거야. 그러니까는 그 인민군들이 이제 감춰놓은 모든 군수품이 거기서 아주 완전히 전멸해가지고 뭐 시체뿐만 아니라 그 많은 그 물품이 전부 거기서 타버렸다고. 이제 그러고 이제 있었는데
그러고 있다가 이제 아마 한 7월 말 8월 하순쯤 8월 중순 됐겠구나. 그런데 이제 면목동 그 앞길이 바로 그게 본고안이 큰 길이잖아, 여기도. 그게 이제 무슨 길인 고안이 사실은 그게 이북을 가는 그게 큰 길이거든, 그 당시에는. 그 길이 이제 예를 들어서 저쪽 뭐야 충주라든지 또는 충청도 보원을 통해서 또 청주를 해서 한강을 건너서 뚝섬, 면목동, 의정부, 동두천 이렇게 해서 그 이북으로 그 후퇴할 때에 직통으로 통하는 게 큰 길이라고. 근데 그 길에 그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 있는데 뭐냐 하면은 그 인민군들 그 패잔병인가 무슨 뭐 후퇴하는 사람들 또는 부상병 총을 거꾸로 둘러미고 한 사람 두 사람 처음에는 뭐 그냥 하루에 그냥 한 수십 명밖에 안 됐지. 근데 그게 차차 많아지더라고. 예. 그때는 모든 것이 우리가 소식을 알 수 없을 때니까 아 저것이 아마 인민군이 후퇴하는 모양이다. 후퇴해서 이제 아마 입으로 넘어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이제 생각했지. 근데 그때 답답했던 것은 어찌됐든 뭐 그때 무슨 뭐 신문이 있어 라디오가 있어 외부와의 소통이 없으니까 전황이 뭐 완전히 남쪽이 다 적화가 돼서 이북 애들이 전부 정복을 했는지 그참은 뭐 국군하고 유엔군하고 반격을 해서 전쟁을 하고 있는 건지 언제 북진을 하게 될는지 도대체 뭐 어른이나 애나 그때는 알 수가 없지. 예. 왜냐하면 뭐 소통이 있고 뭐 연락 무슨 정보가 있어야 알지. 답답하게 그냥 뭐 동네 사람들은 저뭐 수근수근 대고 맨날 뭐 소식을 알고 싶어 하지만 뭐 그때야 뭐 전혀 알 수가 없지. 그러한 이제 시간이 점점 지나가는데 또 한 가지 그때 이제 이상한 현상은 뭐냐면은 뭐 다 아다시피 서울이 참 3, 4일 만에 그 이민군들이 완전히 정복을 해버렸으니까 그 당시에는 멋모르고 그냥 서울 시민들 그대로 그냥 아마 99%는 거의 있었을 거야. 피난도 못 나가고. 그러니까 서울에 사람이 많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모든 사회 활동이라든지 모든 시스템이 완전히 스톱이 됐잖아. 차가 다녀, 무슨 뭐 시장이 있어, 무슨 뭐가 있어. 생산, 시골에서 뭐 물건이 들어와. 뭐 아무것도 없지. 다 끊겼으니까. 그 서울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거야. 예. 그래서 그 서울 외곽, 서울에서 이제 그 사람들이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옷가지나 무슨 반지나 뭐 이런 귀중품을 가지고 이제 서울 근교 망우리 건너 겸은리 이쪽 갈매리 대기원 떡소 이쪽으로 가면서 시골로 가면서 자기 이제 그때 뭐 돈이 유통이 되지 않고 있으니까 물물 교환이 있지.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 이제 보따리에다가 이제 가져가지고 시골로 나오는 거지. 뭐 곡식이나 무슨 채소나 아무튼하게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걸 이제 물물 교환을 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서울 사람들이 그냥 아침이면 그냥 하얗게 나온다고 그냥 그 시골로 가는 사람들이. 예. 그래서 저녁이면 뭐 조금씩 뭐 가지고 이제 들어가겠지. 그때 그러니까는 그 서울 사람들의 그 사는 그 모든 것이 얼마나 암울했는지 뭐 알 수가 있지. 다시 얘기해서 하루아침에 그냥 구석기 시대로 돌아가는 거지 뭐. 예. 그래가지고 있는 과정에서 그러니까는 뭐 시골도 그렇지 뭐 시골도 뭐 있어 그렇지만 이제 서울 사람보다는 낫지. 시골은 농사 지니까 그래도 밭이라도 있고 뭐 농사 지은 것도 지난해 뭐 먹을 게 좀 있으니까 그런 것을 이제 조금씩 이제 또 무물 교환을 해서 이렇게 논아 먹고 이제 그랬던 것 같아. 그래서 어찌됐든 그 중량교리 망우리 이 큰 길이 뭐 사람이 참 밀 정도로다가 하루에도 수백 명 수천 명이 그냥 아침에 나왔다가 이제 저녁에 들어가곤 했다고.
그러한 것이 이제 계속 유지가 됐지. 근데 이제 그것이 이제 그런 그 되면서 이제 인민군들이 이제 치하가 벌써 몇 개월이 되니까, 예. 그래서 이게 문제야. 그러니까 7월달, 8월 초순에 보면은, 8월 중에 보면은, 그, 다 아다시피, 인민군이 딱 들어오니까는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그 인민회라는 것을 걔들이 만들어요. 일시적인 이제 지방, 그게 하나의 자치단체겠지. 그걸 매일같이 저녁이면 동네 사람들을 전부 불러서, 뭐, 방공, 뭐야, 그러니까 이북의 이제 정치를 이제 뭐 그런 거 선전이지 일종의 뭐 선전을 계속해서 떠들어대고 그리고 이제 무서운 것은 뭐냐면은 그 지방에 이제 그 동네의 경찰관 뭐 가족이라든지 또는 뭐 유지라고 하는 사람들 또 뭐 좀 뭐 면회 다닌다든지 무슨 이렇게 관공서에 있다는 사람들 그런 사람을 전부 잡아와요. 잡아와서 인민재판을 한다고. 인민재탄을 해서 몇몇 그, 이북에서 내려온 그러한 그 간부들이 인민재판을 해서 즉시 두 손을 뒤로 묶고, 그래가지고 뒷산에 용마산이라든지 아차산 그 산골짜기 위에 그 개울가를 끌고 가서 총을 쏴주게요. 근데 그 쏴주는 것도 좋지만은, 그 묻지도 않아요, 그놈들은. 그냥 쏴 죽이고 그냥 던져버리고 말지.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그 공포심이 이제 굉장하지. 예. 그래서 대개 이제 그런 사람은 뭐 숨기도 하고 이제 도망도 가고 하지만은 그래도 뭐 결국 뭐 이리저리 잡혀와가지고 죽는 사람이 꽤 많았지. 그래서 나는 실제 사실 거기에 그 꼴자군에 올라가서 그 죽은 사람도 여러 봤다고. 그러니까는 그때 그 우리 어린 사람도 그 무서웠는데 그 어른들은 얼마나 무서웠겠어. 그런 그 공포 정치를 하고 있으니까 참 굉장히 무서웠지. 근데 어른들뿐만 아니야. 우리 아이들까지도 저녁이면 낮이고 저녁이고 뭐이라 해서 가면 뭘 하는 거니? 그 그러니까 이제 김일성이 장군이라고 그때 그랬지. 김일성 장군의 이제 노래를 많이 가르쳐 줬어, 걔들이. 그래서 아이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노래 부르도록. 근데 걔네들이 노래가 대부분 그 행진곡에다가 아주 쉬워요, 부르기가. 그래서 아이들도 금방 배운다고. 그러면 이제 뭐 아이들은 뭐 알아. 그냥 노래도 좋으니까 그냥 노래 부르고 동네 방네 막 돌아다니고 노래 부르고 아이들하고 놀고. 근데 그것이 이제 거기서 또 그렇게 시키니까 노래 부르고 다니라고. 예. 그래서 그냥 금방 모르는 아이들 없어. 금방 뭐 며칠 되니까 뭐 아주 기가 막히게 노래들 잘 부르지. 예. 그리고 동네 골목골목 그 집에 벽에 빈 벽이 있으면은 그 스탈린 그 사진하고 김일성 사진하고 두 개를 붙여요. 그래도 벽마다 그냥 뭐 그냥 큼직큼직하게 그 두 사람의 그 사진들이 다 붙여 있지. 아주 도배하는데 뭐 어디 가나 뭐 김일성 스탈린 사진들이 다 보이지. 그래서 그것이 하나의 그네들의 이제 선전 효과가 되는지 몰라도 하여간 그 이상한 이제 현상이 벌어지는데 우리가 뭐 알아. 그냥 그런 대로 그냥 음, 그냥 보고 그냥 뭐 노래 부르고 이제 그랬을 뿐인데. 그래서 그렇다고 뭐 어른들이 그거 부르지 말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이제 그렇게 이제 공포 정치가 이제 지금 공포 정치인데 그렇게 지나다가 아마 8월 달 지나고 9월 달이 됐지. 근데 9월 하순쯤 돼서는 이상한 현상이 또 벌어지기 시작했다고. 그건 뭐냐면은 9월 아마 한 20일이 넘었을 거야. 20한 3, 4일 됐을 텐데. 내가 이제 뒤에 나는 이제 그 뭐 싸다니를 좋아했으니까 이 뒤에 좀 높은 데 올라가서 이상한 소리가 나고 불이 반짝반짝 하는 게 있으니까 나는 거기 가서 이제 그게 뭔가 하고 이제 볼 수밖에 있어. 근데 그 당시에 그 보니까는 그 서쪽 그
전롱산이었는데 전롱산 뒤쪽으로 보니까는 뚝섬 쪽으로 이렇게 저 서쪽으로 보니까는 불이 번쩍번쩍해요. 무슨 뭐 번개 치듯이. 그러면서 소리가 쿵쿵 소리가 들리더라고. 그 이상하다. 저 소리가 무슨 소리가. 집에 와서 어른들한테 이런 소리가 들리는데 이게 뭐죠? 어른들도 알 수가 없는 거지. 그때 당시만 해도 무슨 뭐 메가다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을 해서 한국의 허리를 끊어서 서울에 입성한다는 건 그건 상상도 못했던 그때 생각이니까. 그런데 그것이 매일 달라지는 거야. 점점 더 커져. 더 불이 번쩍거리는 게 많아지고 포소리가 더 커지고. 응. 그 참 이상하다. 그런데 그러니까는 26일 날인가 7일 날 되니까는 뭐가 이상한 동네에서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그 인민회가 거기가 사무실이 텅 빈 거야.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그놈들이 밤중에 없어진 거야. 그러니까 이제 어른들이 눈치를 챈 거지. 이것이 유해군 오고 국군이 들어오니까 이들이 후퇴를 했구나. 이제 그때부터 이제 뭐 동네 사람들이 웅성웅성대고 뭐 그냥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서로 뭐 소식도 뭐 인포메이션도 알아보려고 서로 그 모임도 많이 갖고 그랬지. 그런데 28날인가 아침이 됐어. 아침에? 네, 낮쯤 됐지. 그래서 나는 이제 그 논밭에 우리가 그쪽에 밭이 있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가려고 불이 나게 이제 나왔는데 용마산 밑에 거기 큰 길이 있어요. 큰 길이 있는데 그 밑으로 군인이 나타나 있더라고. 뭔가 했더니 그 뭐 서양 사람들의 그 완전 무장하고 쭉 도열해서 이렇게 올라오더라고. 올라오면서 어디로 가는 거니 아차산 밑으로 꺾어져 가지고 산기슭으로 이렇게 지나가더라고. 그래서 놀래가지고 동네 와가지고 이제 아버지인가 뭐 어머니한테 하여간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고 이상하다고. 응? 분명히 서양 사람의 군인들이 총 들고 완전 무장하고 이렇게 지나가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제 어른들은 금방 알았지. 그 번개 같은 소리, 그 총소리가 인천에 들어와가지고 서울을 입성하고 다음에 다시 동부전선으로 가기 때문에 아차산 쪽으로 해서 망우리로 넘어가고 있다고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온통 동네 사람들이 나와서 어떤 사람은 태극기 들고 만세 부르고 숨어있던 사람들 청년들이 다 기어 나오고 그래서 그냥 하루아침에 마치 또 무슨 큰 경사가 난 것처럼 사람들의 그냥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얼굴에 희망이 차 있고 아주 완전히 180도의 분위기 속에서 동네가 아주 확 변해버렸다고. 그래서 그것이 바로 그러니까는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해서 서울을 입성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일부는 또 동부전선으로 중부전선으로 가기 위해서 아차산 밑으로 해서 일부는 망원 쪽으로 또 넘어가기도 하고 일부는 태계원 쪽으로 갈매리 그 고개 쪽으로 넘어가기도 하고 그러더라고. 근데 그 숫자가 이제 엄청나게 아마 수백 명 수천 명이 되니까 이것이 분명히 이제는 우리가 다시 이제 아마 다시 우리 대한민국이 다시 이제 또 회복이 돼서 이북을 완전히 이제 그 북침을 하고 있구나 해서 이제 그러한 기억이 지금도 아주 그냥 머릿속에 생생하지.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난리가 난 거지. 이제 그냥 서로 좋아서 이제 그때부터는 참 신나게 하루하루 생활들을 생기 있게 동네 사람들이 지내는 걸 보고 지금도 그 모습이 생생해.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지 뭐. 아이고.